이 반응은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반응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판사는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았다면 그거야말로 위헌적 행위다라고 반발했고요. B 판사는 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C 고법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임 부장판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의 반박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가 간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반응들은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 시작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임성근 판사 측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D 부장판사, 재판에서 거짓말 가려내는 게 판사들 일인데 대법원장이 거짓말, 대법원 해명 거짓 드러난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반응들도 오늘 신문들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작년 발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분명 대법원장이 작년에 이 상황에 탄핵을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분명 대법원은 작년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분명 탄핵을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록 들어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나는 사표를 내는 건 좀 내가 그에 관해서는 아닌지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더 똑바로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고요. 그리고 게다가 무죄 경우는 이제 무죄 사실이 얼마 안 남았고 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내가 나도 변칙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리본 다른 이야기 못하죠.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할까 싶습니다. 자, 작년 상황에 대한 녹취 파일 들어보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분명히 녹취록에는 탄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툭 까놓고 말하면 이라는 표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말을 했고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했었던 탄핵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담했지만 정식 사표 제출 아니었고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없다. 박정하 대변인, 대법원장 측의 입장과 녹취록과에는 상당히 먼 그리고 상당히 큰 의미의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등장인물이 대법원장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법원장한테 기대하는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관, 이 법조 사회에서도 최고의 도덕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했던 거짓말 두 번째 치더라도 녹취록에서 저희가 듣고 있는 것처럼 너 사표 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알겠다.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신장에 이상도 있었는데 당연히 정상적인 업무 처리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탄핵 글쎄 별 실익도 없는데 그것도 이해하겠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한다고 하니까 너 가서 국회에 가서 탄핵당하고 재물이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게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점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의 눈치를 안 봤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얘기가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8개월 징역형이 나오는 그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은 작년 4월이에요. 왜 그날 갑자기 나왔을까? 저는 이런 추정을 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작년에 있었던 그 시끄러웠던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2건의 징계한 행정법원으로부터 다 반려됐어요. 조국 판결 생각을 훨씬 넘는 징역형 실형 나왔어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 받았어요. 아, 이렇게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적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동안 없어져야 될 것, 그리고 이게 정의다라고 외치고 갔던 그곳이 법원으로부터 다 부정당하니까 이제는 저희가 나쁜 놈들이라고 좌표 찍은 거예요. 사법부를 향해서.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 이런 사람 이거 다 속아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렇게 좌표 찍어서 저렇게 몰아가지고 국민들이 또 흥분하게 만들고 국민을 또 이용해서 또 다른 에너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정권 유지하고 정책 펼쳐나가는데 쓰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과하게라도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래서 이거를 막아내지 못했던, 그리고 이거에 같이 춤을 췄던 대법원장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에 앞서서 탄핵 당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몰아간 민주당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정화 대변인의 어떤 야당 지도부로서의 의견이겠지만, 자, 지금 최강욱 의원의 재판 결과와 여당의 판사 탄핵 소추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사회자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이제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은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라는 초유의 상황인데, 이 상황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느냐의 여부는 방금 전 박정화 전 대변인이 주장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은데, 이 건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습니까? 일단은 박수현 대변인님께서 그 여당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 대법원의 그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가 된 것이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 침해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박정화 대변인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그야말로 형해화됐다, 많이 무너졌다. 아니, 세상에 어떤 조직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면은 정말로 그 판사들은요, 옛날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조직의 최고 엘리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핸드폰을 켰다는 이야기잖아요. 녹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갖다 어떻게 써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핸드폰을 녹음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혹시 방어할 수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녹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대법원장실 들어가는 모든 판사들한테 핸드폰 다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임성근 부장이 우려했던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으니까, 임 부장이 녹음을 하면서도 대법원장 앞에서 아주 2년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조심조심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녹음은 딱 됐겠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것을 그 공표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 녹취록 공개를 안 했겠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본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갔다 그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지금 판사들은 정말로 참담한 그런 심경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조금 전 박정화 대변인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배 목을 뇌물로 바친 것이다. 다소 과격한 좀 표현이 담겨 있는데, 주요 정치인의 발언이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고요. 후배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다.
박정환 전 대변인이 주장했었던 여당의 눈치를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자, 박수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뭐 야당 측의 의견 들으셨잖아요. 앞서서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뭐 여당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봤다면 국회에 눈치를 본 것이고 여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요를 하거나 영향을 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정환 전 대변인이나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뭐 권력의 목을 내물러 바쳤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당의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사회자께 박정환 대변인 말씀하시면 바로 나한테 발언권을 줘야 안철수 대표까지 함께 드리는 건 생각- 박수현 대변인을 더 높게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가 정혁진 예. 변호사 얘기를 하면 딱 잊어버려 내가. 예, 지금 말씀들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국회는 또 국민의힘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왜 실익이 없는 이 탄핵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해왔던 법원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앞으로 있을 뭐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뭐 그렇다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답변도 좀 일리 있게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법관을 탄핵했어요. 그러면 이 판사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존심 상한 재판부가 법관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저희들과 관련된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제 이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없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서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법원이 6번이나 판결문에 실을 정도로 위헌적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실익이 없어. 설사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각하된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는 이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그렇게 위헌적 판단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 사안에 대해서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국회가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걸 상징적 사건이라도 국민께 환기시키고 우리 사법적 사회나 또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경종으로 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국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이유나 뭐 실익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 목표는 제가 그래요. 유죄, 무죄 이런 세상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으면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유죄 판단이 나와야 되고요. 무죄면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무죄가 되는 그러한 정상적인 검찰, 정상적인 법원 이런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국회의 상징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당의 어떤 진정성, 여당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글쎄, 뭐, 지금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할 대목이 가장 핵심이 그거겠죠. 왜 전날 전혀 다른 입장을 지금 보는 것처럼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나서 조금 전에 제가 들은 녹취록은 탄핵이란 단어를 5번이나 활용을 하죠. 그러면서 뭐 실효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대법원장의 녹취록, 대법원장으로 추정된 녹취록에 보면 내가 지금 당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내가 무슨 말을 듣겠느냐 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난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물론 임성근 부장판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 후배 판사를 다독이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생각은 탄핵을 갈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탄핵할 정도의 위중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구하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위해서 뭐 본인이 달래는 차원에서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다 해석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법부를 흔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 하지만 사실은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죠. 왜냐하면 사법부는 정치나 이념이나 어떤 진영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여론에 구애받지 말고 헌법과 법률의 그 법리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라. 이런 걸 우리 사회가 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선출하지 않는 거죠. 선출하는 순간에 정치나 여론이나 이런 데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게 대법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정치가 아니라 법리와 그다음에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법원의 가장 큰 역할일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후배를 다독이는 차원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녹취 파일에 담겨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자체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현실성도 없고 그리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다. 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대법원장이 기대하는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를 정치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게 대법원장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볼 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히 이 말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해명뿐이 아니라 과연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 자체를 대법원장이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 원희룡 지사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 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반응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는 오늘 상황이 워낙 이례적이고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직전에 저희들이 임성근 부장 판사 측으로부터 이 녹취 파일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준비된 이 뉴스나 원고를 단 한 글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응이 나오면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박정화 대변인, 네. 이 녹취록에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뭐 김 대법원장이 내가 맞다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니 계속 추정이 되는 인물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을 일컬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판사를 탄핵한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라는 표현이 제 귀에 딱 들리더군요. 설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을 향해서 설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결론은 그런데 내가 당신의 사표를 지금 수리하면 저기로부터 무슨 비난을 듣겠느냐 라며 설치고 있다라고 표현한 대상의 반응을 걱정하는 듯한 워딩도 나오거든요. 이 괴리감, 이 모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동네 어디 저기 애들 두목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탄핵하고자 하는 거 분명히 실익도 없고 잘못됐다. 안 될 거다. 그런데 저기서 한다니까 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눈치 보고 싶어. 나 비난받는 거 하기 싫어. 이게요. 진짜 어디죠? 조그만 가게 어디 식당 하시는 그 사장님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 못 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고 결국에는 너 탄핵 돼서는 안 되고 탄핵 되지도 않을 테지만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한다니까 너 가서 국회 가서 난도질 당해봐. 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밖에 더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삼권 분립이 되고 삼권 분립을 하겠다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격 있게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어제 거짓말 논란이 막 되고 진실공방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건 마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법원장과 부장판사 사이에 뭐 이걸 지질공방 싸움을 하는 게 참 보기가 뭐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저 녹취록 듣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나라 2021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설치고 있는 민주당 위에서 너 건강도 안 좋고 저기 사정도 딱하고 탄핵도 안 될 테지만 나 사표 수리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대법원장을 어디까지나 인정해주고 모시고 있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박정환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책임이나 이 지금 거짓말하고 녹취록에 나온 이 충격만으로 보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스스로 책임지고 사표 내야 되지만 좀 전에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쩌면 이건 정말 국회에서 탄핵돼 가지고요 역사 속의 기록이 남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 역사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 저는 조금 논의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심하게 아주 분명하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이 돼야 한다는 주장, 야당 측의 주장인데 박수현 대변인의 요청대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어떤 탄핵의 취지와 진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으니까 야당은 이번 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번 일을 포함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회는 주는데도 불리한 질문을 바로 해버리네요. 질문에 유불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질문을 주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건데 저도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도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좀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근데 두 가지 입장일 거예요. 하나 아까 이재명 우리 기자도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사표내로 찾아온 후배 검사 1대1로 개인으로 만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싸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달래는 차원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또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됐을 때 나 탄핵 이야기를 한 건 아니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기는 전체 법관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 문제는 거짓말 논쟁은 결과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나 대법원장 둘 개인 사이 아니면 법원 내부 뭐 그런 문제일 겁니다. 해결하세요. 이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저는 개인이 참 부끄럽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하는 거 찬성합니다. 예. 또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의 절차 이런 것에 절대 영향을 줄 수 없고 훼손될 수 없다. 그 절차는 당당하고 도도하게 간다. 그러나 실익도 없는 것을 왜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이제 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민의 편으로 정확하게 돌려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희룡 지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정치 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말을 돌려드리면 대법원장이 살핀 것은 적어도 거짓말했을지 몰라도 살핀 것은 정치 상황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고 살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가 탄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표를 내려고 하는 거 사표 안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이런 일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표를 수리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도 못하게 만들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의 신뢰가 더 국민으로부터 혼이 났을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혼이 나는 그런 법원을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이 잘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수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사안이다라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회의 선택, 국민의 취지를 받든 것이다. 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주장도 조금 전에 들었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국민들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은.
만약에 정말 본인의 취지가 후배 판사를 달래려는 차원이었다면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법원에서는 나는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 대법원장은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탄핵을 얘기했지만 후배 판사를 다독이려는 선배의 발언의 취지였다. 라는 해명의 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해명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선택했을까? 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 탄핵될 수 있으니까 사표 수리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언어의 도가 단하다. 언어 도단. 언어의 도가 말귀 끊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임 부장이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고 그래? 그런 말 한 것 같기도 해. 하지만은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도. 그러니까 설마 뭐 있겠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아마 그 임 부장이 무슨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누가 배석을 했나? 그 사람이 증언을 할 건가? 저는 녹취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나오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판사들은 사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속 그 앵커도 이야기하지만 그 탄핵을 갖다가 꼭 이야기를 갖다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알아서 정치권에다가 그냥 기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판사를 대표하는 자존심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 또 여당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작년에 그 탄핵 의결을 안 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적인 몇 달이 쭉 남아 있으니까 임성근 부장 그 임기도 쭉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탄핵이 의결이 됐으니까 당신 사표 수리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이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인데 몇 달 동안 그 탄핵 그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지금 모양새는 대법원장이 2년 후배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기다린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딱 된 것이기 때문에 여당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이해가 안 되고 좀 누가 좀 설득력 있게 그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좋겠어요. 짧게 설명을 좀 붙일게요.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박수현 대변인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앵커로서 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패널 개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어떤 대법원장의 도의적인 문제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표를 반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의 보조를 맞추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사법부 독립 논란에 두 가지 결이 있는데 지금 각 패널들이 이제 섞어서 발언을 해 주시는 와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판단하시겠지만 앵커로서 이 사족 높아심에서 상황을 정리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과 또 지금 민주당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겠다라는 취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정리 차원에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처럼 여당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그 논란은 별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을 두고 직접적으로 공모했다라고는 바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제가 앵커로서 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야당으로서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면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더욱더 객관적으로 이 논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사하시려는데 명사회자. 사족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명사회자. 그렇게 제가 정리하려고 그랬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말씀 주시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왜 민주당이 그럼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냐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첫째는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라는 부분이 갖는 무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익이 없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려면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민들 끝에 그래도 내린 결론은
본인이 이제 사표 내고 나가기 전에 적어도 그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법원 스스로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 감고 모른 척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회로서의 책무를 해야 한다. 서로 실익이 없더라도 그런 고민들의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이것이 상징적인 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법의 정의도 바로 서야 되고 법관도 잘못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처벌을 받거나 이런 국민 앞에 혼이 나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당을 대변해서 또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 기자가 전달받아서 돌직구쇼 생방송 직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이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굉장히 심도 깊게 국민들께 보도를 해드리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판단을 했기에 저희가 그 녹취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드렸고요.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균형을 맞춰서 충실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퍼즐이 빠진 것이 그럼 도대체 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녹취록과 다른 상황을 이야기했느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의 해명이 오늘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출근길에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을 들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끝내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생방송 시간이 10여 분 남았는데요. 그 10여 분 시간이라도 대법원이나 대법원장 측에 진전된 입장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민들께 보도를 해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들의 보도 이후에 왜 대법원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왜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판사 탄핵에 대한 우려를 했는지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정치권의 추가적인 반응도 저희들이 성실하게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